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요 정도면 아마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악재가 모두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시장의 인식이 최악일 때, 이더리움이 이거 현물 ETF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사는 게 맞다는 거죠. 이더리움은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없을 정도로 별로 안 좋은 상태다. 이더리움이 지금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5월 23일 날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 결정하는 날입니다. 5월 23일. 이제 대략 한 2달 정도 남았죠. 이제까지는 되게 승인 가능성을 높게 봤었는데 요새는 이게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30%다. 네, 너무 낮죠. 네, 그래서 실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의 가격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더 BTC,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더리움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환산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여기가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난 때예요. 비트코인 ETF 승인 난 날이 1월 10일이었죠. 그래서 1월 11일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니까 다음 타자는 이더리움이다 라는 기대감에 엄청나게 급등했죠. 근데 이렇게 한 번 급등하고 쭉 빠지고, 물론 급등하고 쭉 빠지고 급등하고 쭉 빠졌죠. 네, 최근에 이 쭉 빠진 이유가 아까 보셨지만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요 정도면 블룸버그가 상당히 정확합니다. 얘네들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승인될 가능성이 90%다, 무조건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블룸버그가 되게 신뢰도가 높아요. 그들이 30%밖에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거는 아마도 제 생각도 안 될 것 같아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대체로 다 맞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더리움은 만약에 매수한 사람은 다 팔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제가 컨텐츠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5월 23일 날 SEC에서 최종 발표가 있는 날이거든요. 이날 5월 23일. 지금 현재는 확률을 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 영향으로 이미 이더 가격은 아까 보셨듯이 쭉 빠졌죠. 비트 대비해서. 그러니까 비트도 빠졌는데 이더리움은 더 많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로 이더리움 가격은 정말 쭉 빠졌어요. 네,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4,000달러가 넘었었지만 얘가 한 3,000달러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무려 한 25% 이상 빠졌잖아요. 최고 높을 때는 한 4,100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한 27% 정도 요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게 이미 거절이 된다는 그 시장의 기대가 다 선반영돼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이 거절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미 많이 빠졌고, 그리고 오를 때도 좀 잘 안 오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날 실제로 거절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거절될 것 같았고 거절됐다. 실제로도 거절됐다. 그러면 가격이 더 많이 빠질까요? 글쎄요. 뭐 저는 물론 일시적으로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빠지더라도 그래도 오히려 반등하지 않을까요? 요거를 악재 해소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승인이 확실하다 이런 말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승인이 돼도 빠지고요. 왜냐면 호재 해소니까. 아니면 승인이 안 되면 미친 듯이 빠지죠. 근데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으니까. 그게 최악이거든요. 승인이 될지 않는데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 그게 최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기대가 전혀 없어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기대감이 1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 이건 그냥 뭐 악재 해소잖아요. 원래 안 될 것 같았고 실제로 안 됐다. 뭐 그러면 일시적으로 뭐 좀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가던 길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회로일 수 있어요. 저는 이더리움이 10개 넘게 보유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이럴 가능성은, 네, 뭐, 블룸버그는 30%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뭐 한 20% 정도로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승인되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3,500달러란 말이에요? 승인이 안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만약에 5월 23일 날, 만약에 승인되면요? 그럼 이게 3,500달러일까요? 전고점이 4868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10,000달러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00달러. 10,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 이상이거든요. 요 정도는 매수해봐도 됨직한 자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솔라나 차트고요. 이게 전고점 근처까지 왔잖아요. 솔라나는 지금 미친듯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기만 해도 또 부럽네요. 이더리움은 이더를 보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해요. 왠지 모르게 이게 띠로리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좀 불쌍합니다. 이더리움. 솔라나는 뭔가 호쾌해 보이는데 이더리움은 뭔가 힘 빠져 보여요. 되게 많이 흐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물론 솔라나가 뭐 더 잘 갈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더리움은 시장의 기대를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놀랬지 하고 만약에 5월 23일 날 승인이 된다면 그러면 정말 이거 뭐야 갑자기 대박인데 하고 쭉 오를 수 있는 실망 매물이 뭐 원래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다음날부터. 근데 이거는 승인되면은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오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더리움 ETF 승인 안 될 것 같았고 실제로 안 됐다. 그래서 이게 3,000불까지 빠졌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안 됐다고 여기를 더 깨고 떨어질까요? 저는 솔직히 그게 잘 그려지진 않거든요. 이미 악재가 모두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악재가 해소되면은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솔라나 400개를 매수한 다음에 발목 매도했다. 17불에 사서 20불에 팔았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솔라나는요, 지난 불장에 2021년에 황태자 같은 녀석이었어요. 혜성처럼 나타난 엄청난 신성이었죠. 이때 260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하락장 이렇게 지나고 나서 얘네는 FTX 아시죠? 샘 뱅크먼 프리드, 얘를 샘 사장이라고 하는데 뽀글이 머리. 얘네가 망했어요.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하는데 얘네가 그동안 솔라나를 하드캐리 했었는데 얘네가 망했어요. 그러면 얘는 졸지에 부모 없는 고아가 됐잖아요. 그럼 부모 없는 고아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없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뭐 누가 끌어갈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끌어갈 주체가 사라진 셈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저점이 나오거든요. 저점이 대략 한 7불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7불 90센트까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이 이전에 루나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솔라나도 사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가 안녕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라? 7불까지 떨어졌었는데 이상하게 좀 꾸물꾸물 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30불을 넘어갔어요. 그럼 7불에서 30불이 됐다는 소리는 이게 무려 한 4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이거 보고 물음표가 이렇게 제 머릿속에 뜨더라고요. 부모는 없지만 이게 자생력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했어요. 솔라나가 나중에 하락이 또 오면은 그때는 내가 좀 대량으로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 계기는 7불까지 떨어진 녀석이 30불을 넘어가는 이 힘을 받기 때문에 생각을 한 거였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기회가 왔어요. 언제 기회가 왔냐? 제가 17불에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저점에 너무 잘 샀거든요. 이때 쭉 빠졌죠. 이때 왜 빠졌냐면은 SEC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솔라나랑 뭐 XRP, 리플이랑 뭐 아발란체 요런 애들이 증권이다. 그래서 로비누 같은 플랫폼에서 얘네들을 상장 폐지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가 너무 예쁘다. 이거 뭐 여기 너무 매수하기 좋은 자리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때 17달러에 400개를 샀습니다. 그럼 17달러 해봤자 뭐 2만원 좀 넘잖아요. 이게 요렇게 사도 1000만원이 안 들었거든요. 그렇게 안 비쌌거든요. 예, 샀는데 이게 갑자기 막 오르는 거예요. 며칠 만에 올랐냐면 제가 이거 산 게 9월 11일이잖아요. 911이네. 9월 21일. 그러니까 열흘 만에 20달러가 넘은 거예요. 제가 17달러에 사서 20달러에 팔았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달러에 사가지고 20달러에 팔았어요. 그럼 대략 한 15% 정도 수익이잖아요. 일주일 만에. 뭐 요 정도면 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8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일주일 만에 100만 원 번 거예요. 되게 신나서 좋아했죠. 그리고 나 더 기분 좋으라고 20불에 딱 팔았더니 딱 떨어진 거예요. 갈 타이밍이었네. 대박이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 떨어졌다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뒤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사가지고 여기서 발목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다음부터 시작해서 보셨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나요? 20불에 팔았는데 210불까지 지금 올라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걸렸냐면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이니까 6개월 만에 20불이었는데 20달러에 팔았는데 210불 간 거예요. 10배가 됐어요, 여러분. 6개월 만에. 제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게 솔라나를 또 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솔라나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제가 솔라나를 투자 안 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솔라나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3.6% 오르고 이더리움 3.7% 올랐는데 솔라나는 지 혼자 4.4% 올랐어요. 상승률도 제일 크고 하락할 때도 제일 안 떨어지고 그 어떤 걸로 봐도 저는 솔라나를 사는 게 맞거든요. 근데 못 사겠어. 왜냐? 난 20불에 400개를 팔았기 때문에. 400개를요, 지금 갖고 있으면 지금 한 30만원 하거든요? 이것만 해도 1억 2천이에요.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꾸 이게 생각나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이거 솔라나 살 수 없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는 잘했잖아요. 매도는 너무 못했지만 매수는 솔직히 너무 잘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요때에는 솔라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다는 거죠. 이거는 솔라나는 증권이다. 이 말 하나 때문에 사실 이때 솔라나만 산 게 아니라 아발란체도 샀어요. 근데 아발란체는 솔라나하고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진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항상 솔라나가 더 많이 오르고 아발란체는 오를 때 덜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빠진다. 그래서 지금은 한 3배 차이 나는데 나중에는 한 4배, 5배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2021년부터 얘네들을 주구장창 샀다 팔았다 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의 특성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얘 400개 살 때요, 얘 한 1000개 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요맘때 솔라나만 산 게 아니라 아발란체도 같이 샀어요. 네, 역시 발목 매도했죠. 그나마 위안은 솔라나랑 아발란체 팔고 다 비트코인 사긴 했습니다. 얘네가 더 많이 올라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수익은 보고 있으니까 뭐 속상해하면 뭐합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솔라나는 안 사지만 여기가 매수 시점은 정말 최고의 시점이었다는 거죠. 시장의 인식이 최악일 때. 그러니까 솔라나는 이제 끝났다. 솔라나 증권 10이 되고 로빈후드에서 상장 폐지 되고 솔라나 완전 별로다.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더리움이 이거 현물 ETF 안 된다. 근데 뭐 언제부터 우리가 코인 투자하면서 ETF 때문에 투자했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뭐 ETF 이더리움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알트 투자할 때 우리가 ETF 언제부터 그렇게 보면서 투자했죠? 저는 그런 역사가 한 번도 없거든요. 뭐 선물 ETF 뭐 그런 것 때문에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된 게 특이한 거죠. 대단한 거죠. 비트코인이니까. 이건 세계의 거의 뭐 1등 자산 중에 하나니까. 그럼 놀라운 비트코인이니까 된 거고, 이더리움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되면은 그냥 놀라운 거니까 서프라이즈 하면 되죠. 그때는 막 오르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더리움이 지금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원래 이렇게 많이 살 생각이 없는데 없었는데 한 5개만 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사가지고 이제 뭐 한 열 몇 개 됐어요. 네, 정확한 수량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10개가 넘었어요. 네, 여기 계속 분할 매수했거든요. 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더리움을 보고 있으니까 매수하고 있으니까 좀 내피셜일 수 있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이더리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솔라나보다 이더리움이 더 불쌍해요. 이더리움이 그런 녀석이 아닌데 좀 불쌍합니다. 뉴스 기사를 제가 갖고 왔는데 물론 출처는 솔라나 임원입니다. 예전엔 같으면 이런 얘기 못 했을 것 같은데 뎁 분야에서 네, 이더리움을 추월할 거다. 뎁이 뭐냐면은 D 앱입니다. 그러니까 Decentralized,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앱들을 뎁이라고 불러요. D 앱 해서 뎁이라고 하거든요. 이더리움을 추월할 거다. 그러니까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이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솔라나 임원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솔라나 기반은 요렇게고 이더리움 기반은 요렇게라서 얘네가 뭐 아직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솔라나가 요즘에 뭐 덱스라고 하나요? 탈중앙화 거래소를 덱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레이디움이나 뭐 주피터 서비스 뭐 요런 서비스들이 지금 되게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솔라나가 이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죠. BNB 체인 아시죠? 여기나 이더리움을 추월했어요. 네, 이미 추월했습니다. 솔라나가 진짜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솔라나는 사실 좀 되게 사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나 20불에 팔았잖아. 지금 사는 건 말이 안 돼. 그거 지는 거야. 그냥 지는 느낌 들어서, 네, 그래서 안 샀어요. 네, 좀 쪼잔한가요? 네, 그래, 그냥 쪼잔하게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솔라나가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저는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뭐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BNB나 이더리움을 다 추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BNB랑 솔라나랑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와, 이제 솔라나 막 100조가 넘네요. 짱인데. 솔라나가 현재 114조고요. 네, BNB가 118조입니다. 4조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뭐 한 3, 4%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얘네들은 지금 막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BNB는 솔라나가 어찌됐든 뛰어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번 시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미래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올해는 이더리움의 아성을 솔라나가 무너뜨리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튼 솔라나는 지금 매우 잘 나가고 있고 이더리움은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좀 별로 안 좋은 상태다. 좀 스타일 다 구겼죠. 쉽게 말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한 상태니까 요럴 때 매수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뭐 좀 들긴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좀 매수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좋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저는 충분히 있으니까 네, 보험 삼아서 다른 알트를 사면 뭘 사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더를 샀는데 비트코인을 더 샀어야 됐어요. 네, 지금 결과론적인 거니까 아니면 솔라나를 팔지 말던가 뭐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은 네,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썰을 좀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불장이 네, 드디어 왔습니다. 2024년에 코인 불장이 왔습니다. 코인 불장이 왔다고 모든 분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돈을 벌게 될 텐데 사실 코인으로 돈 버는 게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래동 공부에서 쟁쟁한 핫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4, 5, 6월 네, 3개월 동안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아, 진짜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좀 전파자, 전도사 같은 분이시죠. 네, 오태민 교수님이 오십니다. 오태민 교수님도 오시고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네, 박종환 작가님이 오십니다. 저도 매일매일 박 작가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상당히 인사이트가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퀀투 투자로 요즘에 또 코인 컨텐츠를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분이시죠. 강황국 작가님께서 네, 우리 고래동 공부에 오십니다. 코인 불장을 우리 고래동 공부와 함께 해주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무섭지 않게
코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4월달 프로그램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웅달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 맥시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 개발과 사업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투자 관련된 이야기, 기타 전문가분들을 만나시면서 얻은 노하우들을 수많은 인사이트들을 저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국 작가님께서 4월 18일 목요일 날 이제 신간 서적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이게 저는 코인 투자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코인을 투자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타이밍과 투자 전략.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황국 작가님 강의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고래동 공부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께서는 마지막 몰입이라는 너무 좋은 책이죠. 이 책에 대해서 독서 모임을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아웃풋 독서의 고수분이신 만큼 저희에게 아웃풋을 하면서 독서하는 독서 모임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는 2025년에는 올해 중에 알트코인 다 정리하고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이나 서울 부동산 쪽에 다시 좀 집중을 할 생각이거든요. 미국 주식은 지금부터 좀 차분하게 공부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그래서 미주부님이신데, 미주부님이 4월 달에 와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우리도 공부를 지금부터 해서 엔비디아처럼 미친 듯이 상승에 올라타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월에 연사 라인업들 역시 되게 훌륭하십니다. 성정길, 웅달님, 빗소영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은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박종환 작가님이 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에게 암호화폐 관련돼서 시황을 매일매일 방송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지난번에 고래동 공부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모셔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5월 달에 다시 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쯤이면은 신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신간이 나오면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저희에게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오태민 작가님께서 고래동 공부에 오십니다. 이야,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저자이시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전파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태민 작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줌으로 저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실지 저는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4월, 5월, 6월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3개월에 16만 9천 원입니다. 한 달 수강료 아니고요. 한 달에 대략 한 5만 원 좀 넘나요? 세 달을 다 합쳐서 16만 9천 원의 수강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가성비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유지해갈 예정입니다. 4, 5, 6월 고래동 공부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제 블로그에 네이버에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는데 제 블로그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걸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길게 얼리버드로 4월부터 12월까지 올해 쭉 고래동 공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할인된 금액인 44만 9천 원에 9개월 동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가성비 재테크 프로그램인 고래동 공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